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이야기. 예. 야, 이슈가 뭐예요? 요즘 핫하죠. 핫하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지금 이슈는 뭐 저도 대충 알기로는 현재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진 행동주의 펀드하고 해서 뭐 막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수만 그 프로듀서 선생님은 이렇게 조금 헤어지기로 하고 예. 뭐 그래서 3.0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카카오가 2대 주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데 이제 이수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하고 상의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나를 공격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가처분 소송도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대 주주와 회사 간의 일종의 분쟁처럼 비슷하게 일어나서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예. 그래서 김수원 편집장님께 이게 해주실 분은 김수원 편집장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들어보죠. 네. 이분이 모르시면 모르는 겁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수원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SM. 왜 한숨부터 쉬십니까? 아니 뭐 이게 SM이 뭐 하루 이틀 예.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언더스탠딩에서 SM을 한 2번 정도 네. 작년에도 이제 뭐 다뤘었잖아요. 지금 우리 이수만 선생님이 네. 우리 뭐 엔터계의 거성 아니십니까? 예. 기라성 같은 분인데 아름다운 퇴진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다가 갑자기 지금 반격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엔터계에 뭐 아주 그 평지 풍파를 지금 일으키고 계신데, 네. 오늘도 무슨 발표가 하나 있었죠? 온라인 파트너스가 예, 지금 SM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에게 프로듀서에게 앞으로 2092년까지 로열티를 계속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 뭐 그런 예. 계약이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원래 뭐 이수만 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뭐 예. 그 온라인 파트너스가 그 이수만 선생의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에서 독점적으로 그 SM의 그 프로듀싱을 해 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2020년부터 작년까지 한 1,600억 원을 그 라이선스 수수료로 그 이수만 선생이 가져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거래 관계를 끊어라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그 SM의 공동 대표 그 이성수 대표하고 탁영준 대표가 그 라이크 기획에 대한 독점 그 프로듀싱 계약을 작년 말부로 그 조기 정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다 정리된 걸로 그렇게 봤는데 오늘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계약 종료에 그 또 이제 그 별지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 이진우 프로가 이야기한 대로 2092년까지 예. 사후 정산을 하게 돼 있더라. 기존에 그 발매된 음반이나 음원들이 그게 이수만 선생에 다 손길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니 그것들이 이제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으니 기존 그 음반이나 음원 수익에서 일어나는 매출의 6%를 2092년까지 이수만 선생이 가져가는 걸로 하고 2025년까지는 매니지먼트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를 갖고 간다. 이런 이제 그 사후 정산, 이 사가 죽었다는 사가 아니고, 예. 이 계약 종료 이후에 예. 그 시점 이후에 이제 사후 정산으로 그런 계약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수만 씨는 개입을 하지 마라. SM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수만 입장에서는 알겠는데 옛날에 내가 만들었던 음반에 대한 그렇죠. 저작권료는 내가 당신네 출판사랑 더 이상 출판 계약을 안 하더라도 옛날에 내가 당신네 출판사에서 냈던 책의 인세는 계속 받아야지.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맞아요.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 솔직히 뭐 이수만 선생이 뭐 터무니없는 그 이야기를 한다고 조금 보기도 어려운 게 예. 그게 일반적으로 본인이 그 기여한 부분이 큰 것 같으면 거기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면 뭐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주는 계약들이 좀 있잖아요. 예. 있는데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계약의 그 조기 종료, 작년 말로 계약이 조기 종료됨으로 인해서 예. 그 이제 용역 제공이 전혀 없는데 그 과거에 그 뭐 어떤 그 음반이나 음원 제작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은 그것은 뭐 다 지금까지 그 용역 제공의 대가로 다 가져갔는데 예. 거기서 매출이 발생된다고 해서 또 그거를 뭐 2092년까지 언제까지 계속해서 빼내가는 거는 이건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죠. 네. 지금의 양쪽의 용역 계약이 판매되는 음반의 몇 %로 해왔다면 지금까지도 그러면 앞으로도 기존에 만들었던 거에선 계속 받는 게 맞고 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제공할 때 그 용역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그게 완결되는 건지 예. 아니면 내가 용역 제공해서 만들어진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팔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뭐 수취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는 건지 기존 네. 계약이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 계약 내용을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뭐 온라인의 말이 맞는 건지 뭐 이수만 선생이 저렇게 갖고 가는 게 그 일정 부분 뭐 타당한 게 있는 건지 지금 뭐 저희들이 좀 알기는 어렵죠.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뭐 이제 온라인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야기고요. 예. 일단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좀 심하다 하는 느낌을 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정서적으로는 서로 조금, 헤어졌는데 왜 네, 뭘 네. 받아 하는 건데 그렇죠. 다만 그게 책의 인세라고 생각하면 네, 네. 옛날에 맞습니다. 만들었다가 그럼 팔지 말아야지. 내가 개입해서 만든 뭔가도 팔지도 말아야지 회사가. 나한테 주기 싫으면. 그런 구체적인 얘기겠죠. 그 라이선스 계약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맺었는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SM의 요 이제 뭐 분쟁이라고 할게요. 그냥 요 분쟁 구조를 보면 첫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SM의 경영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수만 선생에 대해서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 이사가 다 4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3명이 사내 이사, 공동 대표 2명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내 이사 1명 있고, 예. 사회 이사가 1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창훈 이사라고 그 옛날에 대한항공 그 사장 지내신 분인데 사내 이사 3명, 사회 이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창훈 사회 이사만 그 이수만 선생 편이고 나머지 사내 이사들은 전부 그 등을 돌린 상태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SM의 현 경영진들이 온라인 파트너스, 그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하고 손을 잡은 형태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 경영진하고 손을 꽉 단단히 잡은 걸로 보는데 지금 벌써 현 경영진에 대해서 현 이사회에 대해서 사후정산 계약 빨리 그 정리해라. 안 그러면 우리 저 소송 들어간다고 이렇게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파트너스하고 이 현 경영진은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잡는 거지만 예. 이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SM의 지분을 한 1%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작년 3월 그 정기 주총 앞두고 그 상근 감사 그 선임 주주 제안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주총 표대결 없이 그냥 SM에서 무릎을 꿇고 온라인에서 추천한 사람을 상근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도 뭐 페이스북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썼었어요. 이건 주총 가나마나다. 무조건 온라인이 이기게 돼 있다. 소위 말하는 뭐 3% 감사 선임 룰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이제 쓰기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SM 쪽에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이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표대결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 쪽에서 계속 그 이수만의 개인 회사, 그 라이커 기획과의 관계 절연할 것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뭐 사회 이사, 과반 이상 뭐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지배구조 개선안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 이걸 지금 현재 SM의 경영진들이 이게 전격적으로 뭐 수용을 했죠. 예. 하면서 그 SM 3.0이라고 그 이수만의 그 독점 그 프로듀싱 체제에서 뭐 이제 자기들 표현으로 뭐 멀티 뭐 프로듀싱 체제 그래가지고 뭐 5개 뭐 제작 센터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네이버를 통해서 계속 뭐 제작을 하겠다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서 3.0 그 발전 방안을 그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수만 선생이 이제 SM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굉장히 뭐 나름 지금까지 온갖 잡음이 있었지만 나름 아름답게 퇴진하는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봤었고 실제로 이수만 선생 쪽에서 뭐 어떤 그런 뭐 반발 리액션 같은 것도 없었어요. 예. 예. 그랬는데 2월 7일 날 SM하고 카카오가 뭘 발표를 하냐면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그거하고 카카오를 대상으로 전환사채 CB를 발행한다. 그래서 유상증자 신주하고 이 CB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 이렇게 물량을 다 합치면 예. 카카오가 그 SM 지분 9.05%를 가진다. 이게 이제 공시가 되었죠. 그러면서 카카오하고 SM이 다각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앞으로 뭐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게 이제 공시되니까 바로 그날 그 이수만 선생의 법률 대리인인 그 화우 로펌 화우 쪽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서 그 SM의 그 3자 배정 신주 발행 그 금지 그다음에 가처분 CB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발표하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그간에 약간 이제 이건 뭐지 뭐 이수만이 저렇게 그냥 물러나는 건가? 뭐 나름 뭐 조용히 물러나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분쟁의 모습으로 수면 위로 이제 확 떠오른 거죠. SM은 왜 카카오한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을까요? 뭐 카카오하고 이제 같이 해보겠다는 거죠. 뭐. 현 경영진과 이수만을 제외한 현 경영진과 이수만은 이제 퇴진하는 퇴진하고. 거고 이수만은 이제 지금까지 역할 자체가 사내 직책이 없었잖아요. 예. 2010년도에 이사에서 물러나면서 대주주로서 라이커 기획을 통해서 그냥 프로듀싱만 하고 있었는데 프로듀싱 자체를 SM에서 그냥 이수만한테 안 맡기고 내재화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회사에 대한 이수만의 역할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그냥 대주주로서 뭐 뭐 역할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이수만 선생의 그 지분을 좀 인수를 해가지고 사실은 뭐 SM을 M&A 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해 온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SM 입장에서도 이제 뭐 어차피 지금 온라인이 들어와 가지고 온라인하고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이 하는 거는 뭐 회사 투명하게 경영하는 거, 지배구조 개선하는 거 이제 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러면 사업적으로 회사를 어떻게 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 뭐 엔터계에서 제대로 뭐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일 이제 최적의 파트너로 카카오를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카카오 이게 공시를 보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그 신주하고 만약에 신주가 발행되면 그 신주하고 CB를 인수를 할 것 같아요. 그 공시에도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한테 그 신주하고 CB 그 인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양도를 해요. 거의 양도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 국부 펀드나 싱가포르 투자청한테서 한 1조 1,500억 정도 받기로 한 돈이 있으니까 예. 순차적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예.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뭐 CB하고 신주 3월 6일 날 그 납입을 하면 되니까 뭐 그때까지 납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그 신주하고 그 CB 인수에 주체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수만 총괄 PD 쪽에서 이 그러니까 3자 배정, 그러니까 신주 발행, 그러니까 3자 카카오를 상대로 한 신주 발행은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나를 빼놓고 의사결정을 원래 했다는 거잖아요, 주장은. 예. 나를 빼놓고 의사결정한 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요. 뭐 12발행 아니면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이사회에서 합니다. 예. 이수만 선생은 이사회 멤버가 아닙니다. 그냥 대주주죠. 내가 대주주고 지분이 많으니까 너희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할 때 나한테 와서 사전에 아뢰고 나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해라.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수만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화우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 모르게 그냥 너희들끼리 붕짝붕짝 해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상법상으로 회사의 신주는 기본적으로 그 주주한테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기존 주주가 신주 인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게 예. 이제 상법 418조 1항인데 예. 그 2항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신주를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쭉 이렇게 나열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걸 어디에 넣어놔야 되냐면 회사의 정관에다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정관에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하는 게 정관에 없으면 예. 주주 이외의 자에게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거의 뭐 사실상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 정관에 제3자에 대한 그 신주 인수권도 부여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이렇게 넣어놓죠. 예. 그런데 주주 이외의 자한테 이렇게 신주를 발행할 때는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기술을 도입한다든지 뭐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또 막대한 시설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전략적인 제휴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그냥 회사의 이제 경영상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경영상의 목적에 그 부합하도록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경영상의 목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실은 어떤 경영권 방어나 또 뭐 우호 지분 확보용이라든지 어떤 그 지배력 방어용이라든지 이런 숨겨진 목적을 위해서 제3자에게 뭐 신주를 배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법상에도 위배되고 또 정관에 정해진 경영상의 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관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수만 쪽에서는 이게 바로 그 지금 카카오한테 9.5%의 그 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예. 겉으로는 정관에 정해진 뭐 경영상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 상법의 취지에도 맞도록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현 경영진이 우호 지분을 확대를 하고 어떤 그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짓을 했으니 이것은 상법 418조 1항과 2항에 위배되는 거다. 그러므로 이거 발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내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경영권을 그러니까 경영권을 위협하기 위한 그러니까 내 지분을 위협하기 위한 그렇죠. 내 지분을 카카오를 위협하고 끌어들인 거다. 또 내 지배력을 심각하게 손상을 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상법에 정해진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했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 주주의 지배력도 약해지고 최대 주주로서의 나의 어떤 지배력도 이제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분쟁 상황으로 볼 건지 아닌지가 중요하겠네요. 제휴야 예. 뭐 명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쟁점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그 SM이라고 하는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쟁점은 정관에 정해진 그 경영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게 그냥 외형상으로만 그러한 거냐, 실질적으로 카카오에게 신주를 배정해 주는 게 경영상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걸 이제 그 가처분 들어가면 재판부가 따지게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아주 김수원 팽팽하죠. 편집장님이 재판장이라면 좀 팽팽한데 네. 저는 뭐 굳이 어느 쪽에 이길 것 같느냐. 근데 팽팽한데 예. 거의 뭐 그 50대 50인데 반반 치킨인데 예. 제가 반반 치킨을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그 반반 치킨인데 예.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보느냐 했을 때는 저는 형 경영진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수만 쪽에서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그래요? 기각될 가능성이 이제 조금 왜요? 더 높다. 그렇게 왜요? 보는 겁니다. 왜요? 그거 왜요? 이제 설명 드려야죠. 예. 그렇구나. 그게 오늘 지금 내용이구나. SM의 최대 주주는 이수만인데 네. 이수만 씨가 약 한 19% 갖고 있는 거 제외하면 그 다음이 국민연금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KB 자산운용이 5%. 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은 SM을 경영할 의지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총 열어서 표대결하면 다시 이수만 씨가 이길 수 있다고요. 물론 나머지 주주들이 그럼요. 어떻게 하느냐에 그럴 따라 가능성도 다르지만 있죠. 그럼요. 이거 다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지금까지 이수만 씨가 힘을 발휘한 이유가 19% 대주주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진우 프로가 말한 이 이유 때문에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예. 근데 신주 발행으로 인해서 예. 지배력에 그렇게 큰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음. 이수만이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그 경영 그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신주 발행 이후에도 여전히 최대 주주인 거 아니야. 여전히 아. 자기가 가진 그 지배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는 민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카카오가 일반 몇 주주들은. 퍼센트를 갖게 되죠? 9.0%라고요. 9%. 네. 아. 카카오가 9%를 갖게 되고 희석되는 거 생각하면 이수만 씨는 17%를 갖게 지금 되는데 이수만 선생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겠어요? 자, 카카오가 어차피 CB는 분명히 주식으로 전환할 겁니다. 예. 카카오가 지금 뭐 무슨 CB 가지고 이자 따먹기를 하겠어요? 지금 표면 이자가 쿠폰 금리가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분명히 주식으로 전환해서 R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9.05%의 지배력을 가질 텐데 그 이후에 카카오가 예컨대 추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추가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면 예. 뭐 지금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뭐 차후에 나중에 공개 매수할 수도 있다. 카카오가 그러니까 SM 지분에 대해서 일부를 또 예.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지분 인수 주체는 카카오 엔터가 될 건데 네. 지분을 이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SM이 카카오 엔터를 흡수 합병합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오 엔터를 이제 우회 상장을 시킨다는 거죠. 아. 네. SM이 카카오 엔터를 흡수하면 SM은 이 흡수에 대한 대가로 신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카카오한테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SM에 대한 카카오의 지배력이 더 이제 많아지겠죠. 굉장히 네. 뭐 커지게 되고, 예. 네. 그러니까 이수만 씨는 이런 그렇게 계획으로 계획이 있으니 카카오한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나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에게도 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고 했어야지 왜 그런 삼장 함부로 주냐라고 하는 주장이 그런 주장을 하는 꽤 거죠. 합리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카카오가 만약에 이제 카카오 쪽이 최대 주주가 되면 이수만 선생은 이제 2대 주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도 없어요. 지금 이수만이 가지고 있는 지분 18.5%인가 그게 뭐 거의 막 조 단위 가치까지 보는 게 거기다가 막 경영권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이제 줘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건데 카카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 주주가 되면 이수만 같은 경우는 2대 주주 지분이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경영권 지분이 아니니까
자기가 매각을 하려고 해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이 아니니까 이수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진욱 프로가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내가 대주주로서 그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면 이게 주주한테 뭐 의사를 물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이야기인데 보세요. 한번 재판부 입장에서 이게 가처분이 들어오면 재판부는 상상의 날개를 펴는 데가 아니거든요. 예. 판사는 지금까지의 과정과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추후에 카카오가 추가 지분을 매집을 할 경우에 카카오 엔트를 흡수합병을 시켜가지고 최대 주주가 됨으로 인해서 이수만을 2대 주주로 떨어뜨리고 이런 거는 재판부가 그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예.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 팩트 여기서 이제 약간의 추정은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뭐 미래의 추정까지 하고 얘가 이럴 가능성이 있고 얘는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 문제가 있는 뭐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이수만 쪽에 그렇게 크게 그 유리할 것은 것도 없을 것 같다. 없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컨대 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 보통 경영권 분쟁은 이 대주주 요 현 경영진하고 여타 주주나 또는 외부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여기는 현 경영진하고 대주주인 그 이수만 선생 예. 간의 지금 분쟁이고 여기에 뭐가 얽혀 있냐면 지금 제휴 투자자로 들어오겠다는 카카오하고 지금 또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수만 선생의 볼 때는 현 경영진하고 카카오와 얼라인 이거를 이제 거의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보고 이놈들이 거의 그 나의 어떤 경영권, 나의 어떤 지배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금 손상시키고 있다. 예. 이렇게 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실제로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이런 식의 그 어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그 삼자 배정 그 유상 증자를 추진을 했다가 예. 소송이 붙었던 사례를 하나 좀 보면서 요 사례를 조금 보시면 예. 지금 SM의 상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갈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것을 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여기 보시면 예. 한창재지라고 여기 지금 또 있죠. 뭐 코스피에서 할 겁니다. 아마. 예. 한창재지가 지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채권단위 50.5%, 회사가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채권단위 출자 전환해서 채권단위 50% 넘게 가지고 있었고 대주주 일가가 17%, KCC 전자 같은 이런 주주들이 8%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한창재지가 대주주 일가만을 상대로 삼자의 배정 유증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전체 주주가 아니고 대주주만을 상대로 증자를 해도 이게 삼자 배정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제 KCC 전자에서 왜 유증하느냐? 시설 투자 때문이다. 회사 설비가 너무 낡았다. 지금 시설 투자를 해야 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지금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너희 대주주 일가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증자를 하고 있으니 이게 상법 418조 위반이다. 이러면서 이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되죠. 1심에서는 KCC 전자 쪽이 옳다고 이제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 뒤집혀요. 대주주 일가 쪽이 승소하고 이게 대법에서도 확정이 됩니다. 재판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뚜렷한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KCC 전자가 이사 선임 주주 제안을 한 것은 맞다. 예. 자, 그건 맞는데 1심에서는 이것을 경영권 분쟁으로 본 거예요. 인정을 해준 건데 예. 주주 제안만 하고 현 경영진의 뭐 문제가 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또 KCC가 내세운 추천받은 이사가 주총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 주주 제안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이렇게 뚜렷하게 벌어진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신주 발행 이후에 지배권 구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자, 1심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이 채권단을 배제를 시킨 겁니다. 채권단을 배제를 시켜놓고 이 대주주 일가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예. 2심 재판부는 야 무슨 소리냐. 채권단이 50% 넘게 갖고 있고 지금 주요 의사결정이 다 채권단 손에서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신주 요거 조금 발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대주주 일가의 뭐 경영권이 세지고 뭐 채권단을 배제하고 대주주 일가가 뭐 경영 의사결정을 팍팍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이 3자의 배정 유증으로 인해서 전체 지배권의 그림 자체가 크게 변하는 게 없다. 그리고 채권단이 출자 전환한 회사 지분 이거 대주주 일가들이 다 콜옵션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어차피 채권단은 이 주식 팔아서 이제 그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대주주 일가들이 얼마든지 콜옵션 행사해가지고 우선 매수권 행사해서 이 지분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여지가 큰데 채권단 지분 때문에. 뭐 하러 이거 3자 배정 유증 뭐 이것 조금 해가지고 지금 경영권을 강화하네 만에 그거 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시설 너무 낡았다. 지금 저기 예. 필요하다. 예. 필요한데 채권단은 안 들어오겠다 그러고. 너네들 일반 주주들도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거 지금까지 계속 소극적인 입장으로 나왔으니 지금 대주주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무슨 대주주가 그 경영상의 목적을 빙자해가지고 저 경영권 방어 아니면 경영권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게 2심에서 뒤집히면서 대법까지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경영권 분쟁 상황이 뚜렷하냐. 그다음에 신주 발행 이후에 지배권 구도에 큰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재판부에서 중요하게 본다.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런 판례를 통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뭐 여기 이제 그 SM 그 엔터테인먼트 여기 이제 정관에 보면 예. SM 엔터테인먼트 정관에 보면 자 신주 배정 권리가 주주한테 있다. 예, 정관에 10조 신주 인수권 1항에 있다. 이거는 이제 상법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예. 2항.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코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래에 뭐 이제 1, 2, 3, 4, 5, 6, 7, 8, 9, 10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6에 보니까 회사가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 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지금 카카오하고 하겠다는 게 이겁니다. 여기 딱 전략적 나와 있는데요. 제휴이죠. 전략적 제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한 자금 조달이 되어도 좋고 뭐 전략적 제휴가 되어도 좋고 재무구조 개선이 되어도 좋고 이거는 예시를 한 거고 등을 포함한 경영상의 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맘대로 가능한 거네요. 정관 언제든지. 자체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관 자체가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딱 열거주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약간 포괄주의 형태로 정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원래 거죠. 정관을 그래서 저렇게 만드는 이유는 마음대로 대주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수만 씨가 필요한 때 자기 지분을 더 강화할 때 할 수 있도록 야, 너 예를 들면 누구 그렇죠. 너 지분 좀 더 줄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로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지 그럼요. SM은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하겠죠, 뭐. 만들어 놓은 예.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반대쪽으로 당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건 물론 이수만 씨가 그동안 어떻게 받아왔는지 그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따질 게 있지만 저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 제3자에게 임의로 주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항상. 항상. 근데 이제 뭐 예. 아니 떳떳하면 다른 주주들에게도 하고 해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다 하면 되지. 회사가 필요한 건 자금인데 꼭 카카오 돈을 받아야 돈이고 다른 주주 돈 받으면 돈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체로 저런 걸 일대 주주가 자기 맘대로 하면 대체로 우리 사회는 비난을 하는데 이번에는 비난받을 짓을 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그런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니 이번엔 똑같은 행위가 아유 속이 시원해 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예. 이제 이 정관 자체는 어느 회사나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열거되는 예시가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정관상에 그걸 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정관상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할수 있는 거지. 정관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카카오가 들어온 상황을 이렇게 지배구조, 그러니까 주주간 분쟁, 경영권 분쟁으로 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막강한 2대 주주가 들어왔다는 건 최대 주주가 바뀌지 않더라도 1대 주주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에게는 위협이 되죠. 위협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가 이제 들어온 것 자체가 카카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경영권 분쟁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호적 지분을 우호적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카카오를 그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카카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네. 아니고 경영권 분쟁 상황이다. 예. 경영권 분쟁 상황인데 이 경영진 쪽에서 자기들의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 카카오를 우호 지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게 아니냐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상의 너네들 정관에도 없는 짓을 해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 정관 예. 자체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나 이게 경영상의 목적, 정관에 정해진 경영상의 목적이 아니고 경영권 유지를 위한 거라고 하는 거는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딱 봤을 때. 그 사례를 하나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례냐면 여기 보시면 아직도 분쟁 중입니다. 여기 PC 디렉트라는 코스닥 기업이 있어요. 이게 대주주가 121만 주 갖고 있었는데 USR이라는 회사에서 장내외에서 132만 주를 취득해서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주주야 하고 공시를 하니까 PC 디렉트 쪽에서 허걱하면서 뭘 하냐면 거래업체 두 곳을 상대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서 거래업체 두 곳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업체라는 데가 PC 디렉터의 제품을 떼가지고 가서 유통하는 데 아닙니까? 규모가 영세하단 말이에요. 규모가 영세한 데인데 이 두 곳을 상대로 이 두 곳이 뭐 이런 그 뭐 PC 디렉터 뭐 지분을 사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회사가 아닌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 PC 디렉터가 이 거래업체 두 곳한테서 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그 받을 돈을 슬쩍 퉁치주는 겁니다. 그냥 주식 대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USR이 최대 주주가 되니까 자기들이 다시 최대 주주로 올랐어 가지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는 뭐 삼척 동자도 아는 거죠. 이걸 가지고 싸웠지만 재판부에서 야 이거는 자꾸 뻥칠래? 야 거래업체 그 조그만데 그 돈도 없는 애들 그냥 그냥 바로 3월 15일 날 이사회 결의하고 3월 16일 날 하루 뒤에 그 대금 뭐 납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물품 대금 이렇게 상계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 무효 해가지고 이거는 그 무효 처리가 된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상황이 탁 드러나면 이게 고민할 게 없죠. 근데 이제 요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것도 명쾌합니다.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KCC가 전격적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44.4%를 확보했다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의 지주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일반 공모 증자로 1,000만 주를 발행을 하겠다. 그때 기존 발행 주식이 560만 주인데 일반 공모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주식을 주는 거죠. 아무나 이제 청약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주 이외의 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있는 일반 공모 증자식으로 해서 1,000만 주를 발행하겠다.
이거 왜 긴급 이사회 열어가지고 이걸 하겠어요? 당연히 KCC 그룹에서 어느 날 우리가 44.4% 있다 하고 발표하고 기자들 모여라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인데 이거 KCC한테 넘어가면 현대 그룹 자체가 통으로 넘어가는 건데 예. 누가 봐도 뻔한 목적이잖아요. 경영권 방어용이잖아요. 이게 경영상의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현 경영진의 그러니까 이것도 재판부에서 신주 발행 그 금지를 시킨 겁니다. 예. 그냥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렇죠. 이런 거는 야, 이거 니네 누가 봐도 이렇잖아. 그건 그러니까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그런 시각이라면 지금 이수만과 카카오는 저는 제가 보면 경영권 분쟁 같은데요. 경영 분쟁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수만의 19% 지분을 대항하기 위해서 카카오가 19%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더 어떻게 할지 다른 우군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심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나 타이밍도 그렇고 이건 아닐 거야. 앞으로 SM이 카카오하고 그냥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자, 우리가 라고 하는 건 자꾸 상상의 날개를 펴면 안 되고요. 예.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예. 첫째 경영권 분쟁이 있느냐?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네. 왜냐하면 이 경영권 분쟁은 얼라인먼트하고 그 이수만 간의 이제 경영권 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얼라인 그 파트너스가 들어와 가지고 주주 제안을 했고 실제로 주총 표대결까지 가는 상황에서 그 얼라인 파트너스가 여러 가지 그 회사의 경영 행태에 대한 많은 지적들을 해왔고, 예. 근데 이제 뭐 표대결 하나만 하니까 SM이 무릎을 꿇었고 그 이후에 얼라인 쪽에서 뭐 이제 이사회 의사로 그 열람 등사라든지 이제 회계장부 열람 신청 같은 걸 하고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계속 해왔고 예.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 있어 왔잖아요. 예. 그러던 와중에 현 경영진이 그냥 얼라인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수만한테 뭐 이야기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전격적으로 그래 우리 지배구조 개선하고 사회이사 더 늘리고 라이크 기획하고 관계 끊고 어떻게 이제 회사의 이제 내부 생산 시스템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SM 3.0이라고 딱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경영권 분쟁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우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었다. 얼라인하고 경영권 분쟁이 있는 와중에 현 경영진이 얼라인하고 손을 잡고 대주주를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발표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확실히 있는 상태다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카카오와 SM이 전략적 제휴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오늘 하이브가 발표를 했어요. 예. 하이브가 해외에 있는 레이블을 제가 금액 정확하게 생각 안 하는데 몇 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뭐 엔터 업계에서 이제 굉장히 뭐 지금 작은 그 싸움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치열하잖아요. 뭐 예. 랜덤 가지고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고 있고 지금 뭐 하이브는 이렇게 어느 정도 날아가고 있는데 뭐 SM은 지금 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한 10년째 계속해서 라이커 기획 문제를 많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다가 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예. 카카오하고 제휴한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시장의 반응이 좋은 겁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다 긍정적으로 봐주고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했고 예. 이수만이 퇴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주가 반응이 좋았고 네. 행동주의 펀드가 액션에 이렇게 했을 때 그때도 이제 그 주가 반응이 좋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있는 거죠. 저도 감정적으로는 이수만 씨보다는 카카오가 경영하는 게 그래도 잘 경영할 것 같긴 해요. 이수만 씨하고 저하고야 뭐 일면식도 없고 성이 같다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는 하나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 내지는 경영권을
현 이사회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게 법 취지고 상식이라면 그건 잘못한 것 같다. 그거를 예를 들면 법무법인 이수만 쪽에서 이거는 나라의 주주권을 침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다라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그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근거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는 뭐 나의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아니고 예. 상법에 정해진 그 신주 인수권을 침해를 했다는 거죠. 경영상의 목적이 아닌 그 위장된 저 신주 발행을 위장. 통해서 그러니까 전략적 자, 제휴를 빙자한 보세요. 우호 지분이다. 자 우리가 판례에서도 예. 자 한진칼 판례를 한번 보십시오. 한진칼이 산원을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했을 때 강성부 펀드가 이것은 경영상의 목적을 위장한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용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재판부에서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많은 논거를 갖다 대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령 산원이 우호 지분이라고 해도 산원한테 10.6%의 신주가 가고 그 다음에 강성부 쪽하고 조원태 쪽의 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예. 어느 한 곳도 과반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강성부 쪽에서도 소액 주주들, 일반 주주들을 끌어들인다면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신주 발행 자체가 지배력의 변동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판시를 하는 거거든요. 예.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수만 18.4%야. 컴투스 4%인데 컴투스 지분을 그냥 이수만 쪽으로 넘기자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뭐가 있어요? 현 경영진 0.6%야. 얼라인먼트 1%야. 지금 카카오 10위까지 다 전환한다고 해도 9.0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카카오 9.5% 발행되면 이수만 지분도 좀 떨어지고 예. 컴투스도 조금 떨어지고 뭐 그렇죠. 뭐 다 떨어질 텐데 음. 뭐 어느 한쪽이 주도적으로 소액 주주 지분이 70%를 회사입니다. SM이 국민연금이 그 9.5% 가지고 있죠. 저 KB 자산운용이 5.5% 가지고 있죠. 기관들 16개가 조금씩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 개인들 아닙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는 그런 일부 기관들하고 거의 대부분 소액 주주들한테 누가 어필하느냐 하는 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이 9.5%의 지분이 지배력 구도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자, 온라인이 지금 무슨 현 경영진 우호 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간단치 않아요. 지금 온라인이 지금 엊그저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카카오하고 전략적 제휴하는 거 우리 환영한다. 그런데 2월 20일까지 이거 해라. 추가로 카카오한테서 조달하는 자금 투자 계획 내놓고 그게 주주 가치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그 다음에 카카오와의 제휴를 통한 시너지 그 창출 방안. 그 다음에 비핵심 자산 어떻게 매각할 건지 그런 것들 전부 구체적으로 20일까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오늘 그 이수만 사후 약정 부분 이거 시정 안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나오잖아요. 카카오와의 제휴도 온라인 파트너스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환영했죠.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하는데 남아있다.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카카오한테서 돈 들어오는 거 어떻게 써서 주주 가치 제고할 건지 그거 설명해라는 거거든요. 그 설명도 못 듣고 왜 환영해요? 네? 그 설명도 못 듣고 왜 환영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발표 내용이라든지 공시 내용이라든지 그거 못 또 들었으면 자기들이 그거밖에 없는데? 네, 카카오하고 이제 뭐 온라인도 짱군 아니니까 카카오하고 같이 했을 때 이게 어떤 게 좋겠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도 생각은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환영이라고 해요. 그 문구를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 환영.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걸 요구하니까 예. 이 온라인이란 데도 이게 무슨 우호 지분이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이제 간단 차는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화우 쪽에서 보도 자료를 보면요. 9.05%라는 막대한 물량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막대한 물량. 그러니까 화우 쪽은 어떻게 하든지 이 9%라는 물량이 지배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막대한 물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막대한 글쎄요. 이게 그 작지 않은 물량이라고는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막대한 물량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 화우에서 그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전략적 제휴라고 하는데 전략적 제휴는 보통 쌍방이 이렇게 지분을 가지는 거야.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적 제휴가 쌍방이 지분을 가지는 거 그거야말로 경영권 방어용이에요. 쌍방이 지분 교차 가지면서 각자의 약한 그 경영권 지분 그걸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지. 네. 피를 섞는 거하고 안 섞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죠. 아, 옛날에 저기 3프로하고 우리 글로벌 모니터도 뭐, 야, 우리 앞으로 뭐 같이 할 게 없을까 했을 때 서로 지분 관계를 엮어서 피를 섞어야지 일이 되는 거지. 피를 안 섞고는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라는 것은 그냥 피를 섞지 않고 뭐 서로 협의하는 거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뭐, 근데 그렇죠. 이렇게 출자 관계를 엮어서 피를 섞는 게 이게 서로 상당한 의무감을 가지고 같은 이해관계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예. 화우에서 그 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전략적 제휴인데 왜 지분 관계를 가지느냐 그건 정말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거는 그 변호사님이 경험이 없는 초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잘 모르는 기자한테 그 이순만 화우 쪽의 논리를 덮어 씌우려고 그냥 그러니까 강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전략적 제휴를 하려면 굳이 왜 지분을 왜 갖느냐? 전략적 제휴인데 왜 지분 관계를 가지느냐? 그리고 굳이 전략적 제휴로 지분 관계를 가지면 쌍방이 지분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9.5%는 막대한 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다음에 그 말은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건 막대하다고 하고 막대하다기보다는 제가 예. 말씀드린 대로 작지 않은 지분이긴 한데 이 구도에서 그렇게 막대하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막대하다는 그 표현에 뭐 솔직히 그 동의하는 편은 아니고 그리고 카카오가 추가 지분을 매입하기로 약정돼 있는 게 드러났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아 이거는 카카오한테 넘기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심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야, 네. 이거 뭐 결국은 카카오한테 가지 않겠어? 뭐 카카오가 또 추가 지분을 매집하지 않을까? 근데 판결은 다르다는 거죠. 판결은 그럴 그렇게 수 있을 상상하지 것 같아요. 않습니다. 판결은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이브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백기사로 나설 거다. 그래서 뭐 공개 매수를 할 거다.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브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예. 그 오스템 임플란트 모델로 갈 거다. 자, 이수만이 지금 결국 이제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서 하이브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수만이 자기 지분의 상당 부분을 하이브한테 넘기고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때려가지고 이 카카오의 그거를 무력화 시키면서 하이브가 이제 이 SM 을 어디 이제 장악하는. 사실 예. 장악하는 그런 예. 어차피 이수만 입장에서는 그냥 하이브에 비싸게 뭐 지분을 뭐 넘기고 이런 이제 그 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갑자기 하이브 공시가 뜨길래 어머 이거 사실이구나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하이브가 그냥 해외 레이블 M&A 한대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또 이수만이 주주 제안을 할 거다. 어차피 이제 3월 정기 주총인데 예. 현 경영진들이 전부 다 이번에 임기 만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놈들 내쫓아야지. 나한테 반기던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주주 제안을 해서 나는 이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싶다 하고 주주 제안해서 표대결 들어갈 거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주주 제안 하려면 이번 주까지인가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가까지 해야 돼요. 주주 제안을. 주총하기 전에 네, 네. 그 주총 6주 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 하여튼 시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디서 뭐 실제로 퍽 튀어나올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제가 SM이 유리할 거라 아니 형 경영진이 유리할 거라고 보는 근거가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예. 지금 한 2개밖에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네, 네.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예, 없어서. 그래도 뭐.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이브도 조회 공시 요구를 받고 어. 관심은 있어서 검토 중인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야, 그러니까 이야기 뭔가 이야기가 검토 중, 있었기 검토 중 때문에 강력하네. 이게 뭐 이러면 안 나왔는데 돼. 모르겠어요. 저러다가 지금 갑자기 내일 푹 튀어나올지 예를 뭐 올해 푹 들면 튀어나올지 예. 모르겠어요. 시간 없습니다만 지금 이성수 대표이사가 지금은 이제 반 이수만인데 그죠? 예. 또 다시 이수만과 손 잡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손 잡아 왔었으니까. 그렇죠. 처족한데 뭐. 그리고 나서 둘이 하이브를 대상으로 약 9%쯤에 해당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똑같이 나쁜 짓을 하는 건데 그때도 막대한 물량도 아니고 뭐 별거 아니니까 그것도 똑같이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괜찮다 막대한 물량이 아니니까 하이브 상대로 뻔하게 자기 이제 경영권 더 지키려고 카카오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럼 하이브다라고 하고 똑같이 하이브와도 제휴하면 좋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그건. 그것도 아니 지금 카카오하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뭐 갑자기 뭐 하이브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수만이 다시 그 경영진에 들어갔어도 소액주주도 70%로 많고 카카오도 분명히 나하고 반기일 거니 난 불안하다. 하이브랑 손잡아서 내 경영권을 지키겠다. 하이브를 상대로 9%쯤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하이브야 돈 많으니까 들어올 텐데 그것도 그럼 괜찮냐? 그냥 전략적 제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이브하고 손을 잡는 목적 자체가 그게 우리가 밖에서 상상하지 말자. 상상을 자꾸 그래, 하는 그래, 거는 그래, 저는 이제 그래. 이 예, 판결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맞아. 예. 상상하면 안 돼. 그래서 자꾸 뭐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건 좀 곤란하고 그리고 지금 이수만 쪽에서 화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 SM 돈 많다. 돈 많은데 SM이 돈이 많은데 사내 유보금이 2,600억인데 예. 뭐 지금 돈이 아쉬워가지고 뭐 하는 회사는 아닌데 지금 저렇게 카카오한테 신주 배정하고 CB 배정해가지고 돈 받는 거 저거는 딴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저거는 그 경영상의 목적은 위장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자꾸 정관에서 정한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전략적 제휴를 하다 보니 서로 지분 관계를 섞는 거고 그래서 돈이 따라오는 거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 마련을 위해서 그 하는 아니지.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SM 돈 많기 때문에 카카오 돈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저거 주장은 이상한- 약간 애매하다. 그 주장은 핀트가 안 맞아요. 핀트가 안 그렇게 맞네요. 핀트 안 맞아요. 핀트가 그렇게 안 이야기하면. 맞아. 네, 근데 맞아. 자꾸 그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핀트 안 맞는 네.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모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도대체 속내가 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 저 보셨죠? 저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이쪽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예. 또 이쪽이 잘못했던 건 잘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인터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수만 씨. 이수만 연락 주십시오. SM 엔터테인먼트 쪽도 하여튼 관심이고. 하여튼 이거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막 주장들이 막 엇갈리는데 어떻게 될지. 그러게요. SM 그 엔터테인먼트. 계약건도 오늘 발표된 계약건도 저는 제가 보기엔 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몇십 년. 그러니까 그 이수만 씨한테 자꾸 그렇게 돈 빼주는 게 나쁜 거다, 나쁜 걸 수 있죠. 그러나 이미 계약을 그렇게 해서 인세 계약으로 맺은 걸 중간에 갑자기 취소해서 몰수하는 거는 그건 안 돼, 법치국가에서 또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잘못했지만 최초 계약서 내용을 네. 봐야죠. 어떻게 봐야죠, 되는 또 건지.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만하면 좀 나오시려나? 아직도 안 나오시고. 야 오늘 굉장히 뜨거웠네요. 이야. 알겠습니다. 코리아 모니터 네. 김수원 편집장님의 예. 깊은 분석. 오, 오늘 유사한 사례의 재밌었습니다. 판례를 갖고 올 줄 난 몰랐어. 오늘 저는 많이 설득당했습니다. 와.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